네. 실무자를 위한 기초교육이고요. 오늘은 한국한부모연합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기초적인 그런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내년 이제 연말이죠. 이제 내년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지켜야 될 연간 일정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공익법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금 결산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회계 기준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회계 결산할 때는 자주 하시는 실수들, 정말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정말 자주 나오는 실수들만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에 우리가 증빙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독거노인 지원하는 기관인데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하면서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가산세를 낸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사업자 등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증빙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미디였어요. 그분이 세계 농담을 하셨는데 할머니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을 하는 기관이었거든요. 밥값 계산해서 매출 신고도 해야 된대요. 마지막은 직원들은 자기 회사에 기부하면 안 된대요. 네,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자,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특히 이번 교육 이제 요청하신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영리 단체로 좀 조직을 많이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단체의 개념을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1번은 뭐 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법인으로 지금 기관 운영하시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거의 뭐 법인에 계속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재직하는 동안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작은 단체에서 일을 하시면은 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 기부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단체 얘기하기 전에. 자,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법정기부금은 여러분들 해당되는 데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그 바보의 나눔, 그 다음에 뭐 이재민, 국방원금, 뭐 국가지방단체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지정기부금보다는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성골이라고. 지정기부금나 제가 진골이면 훨씬 공공성이 높아요. 국가가 거의 자기와 다름없는 조직이라는 거의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혜택도 많이 주고 있어요. 물론 한도 금액에서 차이가 나지 법정기부금 단체에 10,000원 기부한 거랑 지정기부금 단체에 10,000원 기부한 거랑 세제 혜택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좀 커져서 법정기부금 단체에 뭐 10억 기부한 거랑 지정기부금 단체에 10억 기부한 거랑 그때는 연간 한도에서 차이 날 수는 있어요. 한도가 있거든요. 연소득에서 몇 프로까지 기부금으로 경비 처리해준다, 세액 공제해준다는 한도가 있어요. 자, 법정기부금은 연소득 50% 내에서 인정해줘요. 지정기부금 단체하고는 차이가 나요. 지정기부금 단체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 제외하고는 30% 소득에, 법인은 10%까지, 사회적 기업 20%까지 한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세제 혜택은 보시다시피 차이는 없어요. 개인으로 볼 때는. 법인도 마찬가지고 혜택은 차이가 없어요. 특례기부금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수험생 때 공부할 때는 특례기부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례기부금이 별로 없어요. 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는 그런 기부금 항목들인데 특례기부금은 그 조세특례제한법이라 이런 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고 우리가 아시는 건 요거 정치자금.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요. 정치기부금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그냥 다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가 할 때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테 입법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정치자금 있고 그다음에 우리사주조합, 뭐 우리사주 취득할 때 그걸 기부금으로 인정해주죠. 출자할 때. 뭐 여러분들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정기부금 단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세법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6글자예요. 아세요? 세법의 대원칙? 안녕하세요. 세법의 대원칙. 자,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세법의 대원칙이에요. 조세법률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세금은 법에 얼마나 어떻게 언제 부과한다고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게 조세법률주의예요. 자, 반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은 깎아주면 안 돼요. 뭐 공무원이 마음에 든다고 내 친구라고 세금 깎아주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세금 감면해주는 것도 법에다 열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기부금은 그럼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기부금 단체도 법에다 열거가 돼 있어요. 자, 어제도 우리 교육을 했는데 뭐 교육 영상은 저희 유튜브나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할 때 개정이 많이 돼서 내년부터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저의 그 최초 지정기부금 장학재단들 특히 제가 올해 지정기부금 신청하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2가지 이유가 있죠. 장학재단이 내년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은 최초 지정기간 3년이에요. 홈페이지도 막 개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사장님한테 뭐 의무 준수하겠다 확인서 같은 것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그동안 지정기부금 단체 누구한테 추천받았어요? 주무관청이 추천해 줬어요. 그래도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21년부터 누가 추천해 줘요? 국세청에서 추천해 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총리실 세미나 할 때 간담회 할 때 가서 국세청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지정기부단체 제도라는 게 이 우리 법인의 공공성을 주무관청이 판단해서 기부금 단체를 추천해 주는 과정 아니냐. 근데 무슨 국세청이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시냐고. 그랬더니 지정기부금 단체 절차를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추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는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 중에 이제 올해는 끝났죠. 내년부터 최초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기관 또는 취소됐다가 다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기관은 이제 최초는 3년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재지정 받는 기관들도 추천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아직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법률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는 과거보다 요즘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사실 서류가 많아서 내용은 꼼꼼히 안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형식적인 서류를 제대로 냈는지는 다 무조건 봐요. 정관 냈는지, 등기부 등본 냈는지, 심지어 등기부 등본 제출한 날에 한 달 이제 이전에 발급한 거, 그 다음에 말소사항 포함해서 내야 되는데 포함 안 하고 낸 거 다 반려시켜요. 뭐 전화해서 서류가 이상한데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안 그래요. 물론 주무관청의 꼼꼼한 담당자들은 그런 것까지 잘 챙겨줘요. 뭐 서울시나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들은 좀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주무관청은 담당자가 우리가 서류 맡겨줬는데 내다가 자기가 몇 개 빼먹어가지고 내고 그러니까 거절된 사례들도 있어요. 저 2번 당했어요. 분명히 서류 맡겨냈는데 등기부 등본 안 냈대요. 공무원이 그거 빠뜨리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형식적 요건은 반드시 갖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내는 이제 서류들이고요. 뭐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바뀐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시 있죠, 공시. 어떤 기관은 2년 동안 공시를 안 했어요. 취소됐어요. 기부금을 계속 꾸준히 받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취소가 됐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3년 내 재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3년 동안 기부금 못 받아요.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받아도 우리한테 기부금 준 사람한테 기부금 영수증 주어서 그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뭐 지정기부금 단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지정기부금 단체와의 차이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개인 기부만 받을 수 있어요. 법인 기부는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개인 기부만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인데 누가 법인이 기부하겠다 할 때 기부금 영수증 발행 못 해줘요. 영수증은 발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수증 가지고 와서 세제 혜택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영수증 발행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법인이 영수증 달라고 그 영수증을 또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출은 해도 돼요.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인데 누가 법인이 기부하겠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못 해준다고. 됐죠? 자, 지정기부단체는 1년에 4번인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1년에 2번이에요.